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듣기평가였죠. 이제 이 음악에 연주한 악단이 출근했던 장소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 네네네. 이 궁중이라는 힌트를 주신 거예요. 광화문. 그렇죠. 너무 광화문 아니냐. 땡. 왜 그런 힌트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고. 저 견제하세요? 네, 이 곡은 12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작곡된 최초의 서양 음악 대한제국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동해물고 이거가 애국가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고 여기서는 대한제국. 그러니까 1897년부터 1910년까지는 황제가 통치하던 나라였잖아요. 독일의 작곡가 프란츠 에케르트를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음악이 지금 들어보신 대한제국 애국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한 건 그 당시 그 군악대인데요. 1901년 9월 7일 날 그 고종 황제의 생일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만수성절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 군악대가 출근하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거는 제가 안다니까요. 뭐 어디 탑골공원. 탑골공원이에요? 네. 황성신문의 1902년 12월 1일 기사에 보면요. 군악대 영문을 탑골공원 서쪽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탑골공원 제일 가까운 여기는? 그렇죠. 딩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궁궐에서 연주하는 거니까 궁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막상 처음에 들었을 때는 덕수궁하고 연결해서 시청역이라고 할 뻔했어요.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출근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문제가 제가 맞히긴 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문제 하나 안에 문제가 한 4개가 숨겨져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제가 꼬고 이 안에 문제를 정말 저도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답 1번 종로 3가역 우리 박광일 작가님께서 맞히셨습니다. 1탄은 한 명이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 다음 문제부터 계속. 그럼요. 아직 문제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많이 네. 남았어요. 자, 2번은 최초의 한국 영화가 상영된 극장이 있었던 지역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최초의 영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알고 그렇죠. 있죠. 영화의 날이 며칠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죠? 10월 27일 봤죠. 역시 배우님이셔서. 그러니까 그럼요. 저 이거 영화의 날은 전 이거 책에서 공부하면서 그 영화의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고 의리적 구투라고 하는 또는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상영된 날짜가 10월 말. 근데 이제 10월 27일이 네네. 이제 영화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는 그 구토예요? 이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이제 구토구투라고도 하는데요. 원수를 갚는다라는 뜻이고요. 줄거리 내용은 재산을 탐내는 계모한테 맞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곳이 바로 단성사입니다. 단성사가 있던 곳은 바로 종로구 묘동. 네. 옛날 포도청 있던 자리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영화라서 그 영화를 보려는 열기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신보에 1919년 10월 29일자에 등재됐는데요. 영사된 것이 시작하는데 우선 실사로 남대문에서 경성 전시의 모양을 비춤해 관객은 노상갈채의 박수가 야단이었고 그 뒤는 정말 심파사진과 배우의 실연 등이 있어서 처음 보는 조선 활동사진이므로 모두 취한 듯이 흥미있게 보아 전에 없는 상황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잖아요. 근데 네. 여기 기사에는 활동 사진이라고 사진은 그냥 착각 이런 이 샷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리적 구토는요 연쇄극이었어요. 그 연쇄극이 뭐냐면 연극 공연 중에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가 상영하는 식의 극이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3번. 자, 다음 편지를 쓴 인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용이 공연된 장소를 고르는 질문이었는데 이 문제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이 편지를 쓴 인물도 맞춰야 되고 만들어진 무용이 뭘지 그리고 공연된 장소 세 개를 맞추는 너무 매력적이죠. 막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막 이를 돌아가죠. 꼬였다가
요리꼬였다가 다시 일위꼬여서 이렇게 됐다고 네. 막 우리 배우님이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아기가 매우 민망한가 싶으니 갑갑하여 승지께서 나오셔서 보시고 약이나 의논이라도 하여 보면 싶다. 어찌하면 좋을꼬 갑갑하다. 저 지금 작품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사실 제가 한때 왕으로 살았었거든요. 2016년에 오. 또 KBS 구름이 그린 오, 달빛에서 네네. 중전 김씨로 이 박보검과 김유정 양을 막 괴롭히던 그런 중전 김씨로 살았는데 이 순원 왕후가 쓴 편지예요. 자기 셋째 딸 덕온공주가 너무 걱정돼서 덕온공주의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딸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당시 이제 사위가 승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한테도 약간 말을 높이듯이 쓴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딸이 아픈 것 같은데 네가 좀 나가서 약이나 좀 사갖고 오면 어떻겠니? 걱정되는데 좀 챙겨라. 이런 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순원 왕후는 진짜 수렴청정의 핵. 진짜 그 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찔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 아이 아끼는 그런 마음은 있었나 봐요. 아, 그럼요. 그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정말 긴 세월 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똑같이 절절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그 어린 나이에 다 요절하거든요. 4명이 다. 그래서 덕온공주 역시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되는데 덕온공주가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어요. 덕혜옹주도 있는데. 공주잖아요. 아, 옹주랑 공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네. 공주로서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왕비 소생의 따님으로는 마지막. 덕원공주가 그럼 이쪽도 애틋하네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쵸. 우리는 맨날 덕혜옹주 맞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덕원공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질문 자체가 이 편지를 쓴 인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용이 공연될 장소니까 이 인물이 순원 왕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순원 왕후를 위한 무용 공연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아들 그 박보검 군이 효명세자가 만들었던 무용이 바로 춘행무입니다. 네, 효명세자가 어머니인 순원왕후의 40세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 1828년 그 창덕궁 연경단에서 이 연회를 했는데요. 이 연경단 자체가 애초에 순조와 순원 왕후의 잔치를 위해 만들어진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해서 만든 그런 곳입니다. 순조 때는 완전히 디귿자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무대, 그다음에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면에서 효명세자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기획자 로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고 사실은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또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서 순원왕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사랑했다면 또 그 어떤 그 춘행무를 보면서 감격해하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훈훈한 마음 갖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아래의 사진 속의 방송국은 195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의 종로구 관철동 이 동해빌딩에서 개국한 대한방송인데 이 방송이 이제 시작했을 때 몇 번이었나요? TV 방송이면 1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봤죠. 1번으로요. 1번. 네. 그래서 사실 저 좀 미련이 있긴 한데 1번인가요? 좀 박 작가님께서 생각보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긴장 안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정답은 지금 4번, 9번 채널입니다. 아, 지금 힌트를 안 좋게 주셨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 저 사실 맞춘 것도 몇 개 없는데 지금 이거 맞출 뻔했는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신의 와서? 뜻을 굳건히 밀고 나가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삶의 생존의 핵심입니다. 네, 이 9번 채널이 이제 국내 최초의
광고 방송을 한 제1호 상업 방송국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15번째 TV 방송국이었고요. 아시아에서는 4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KBS 1TV 나오는 그 번호인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출 뻔 했다고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9번이 네. 제일 좋은 뭘 숫자네요. 그러고 보니까예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게 확실히 역사 내용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에 어떤 방송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역시 연극하시고 또 영화하시고 방송을 하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채널을 네. 이런 부분을 문제로 낼 줄이야. 포장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타에서 1.2타로 밀린 느낌이에요. 1.2타면요. 지금 한 3타 가야 돼요. 솔직히 양심 1.3타? 있으시면. 1.3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국립극장이 문을 연 연도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국립극장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협률사 희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황실 극장이자 국립극장, 근대식 상설 실내 극장이었어요. 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진짜. 제가 문제 출제잖아요. 역시 배우는 제가 오늘 분이라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지나치게 공부를 하셨네요. 진짜 대학 때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이 네. 1902년에 고종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해예요. 뭔가 큰 행사를 해야겠다. 오. 그러면은 큰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연을 위한 극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협률사 보고 이제 그 봉상시라고 하는 그 제사 지내는 그 관청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건물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좀 고쳐서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협률사 또는 협률사 희대. 저는 이 문제를 낸 분이 정말 대단하다. 오. 역시 공연, 그다음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 갑니다. 자, 사진 속의 장소를 맞추는 거였는데 이건 사실 네. 저희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힌트로 박귀희 명창을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조남철 국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인 구단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좋아했던 만큼 또 바둑 경기도 네네. 좋아했는데요. 맞아요. 이곳에서 바둑 경기가 자주 열렸다고 해요. 삼천각. 네, 그러니까 이곳 삼천각에서? 삼천각에서 그렇죠. 이 장소의 주인은 박귀 명창은 국립전통예술학교를 여기다 세우고 이제 후학을 기른 중요 무형 문화재였습니다. 자, 이곳의 이름은 삼천각. 그 삼천각. 땡 아, 삼천각. 운당여관입니다. 운당여관. 님. 나도 몰라. 잠깐. 아니 이렇게 못 맞추실 줄. 아니.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맞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운당여관이,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 그 종합촬영소에 그 복원 이전돼서 세트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가봤죠 저도. 그쵸, 그쵸. 운당여관 있는 걸 알았죠. 근데 이게 이건 줄 몰랐지. 그래요? 네. 아쉽네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또 개동 한옥체험관으로 또 이전 복원돼서 쓰이고 있고 또 나머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식당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운당여관을 헐었던 곳에는 현재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없었어 내가 왔을 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쉬운 거예요. 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뭐 정말.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네. 사실 요 마지막 거는 저도 사실 맞췄어요. 아, 그래요? 마지막 문제 우리 공연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대학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거나 상식적인 문제를 내야지 위에 있는 제가 상식적이지 못했군요. 손 작가님 그럼 왜 대학로가 대학로인지 아세요? 알았어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있거든요. 그쵸, 그것 때문에 대학로구나. 그것과 맞죠? 관련은 있긴 한데 있어요? 60년대에 길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죠. 네. 그 물리대하고 그 의대 사이에 길이 있으니까 네. 대학로네 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심플하네요. 거예요. 네, 그 대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여기는 왜 대학로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걸로? 연극로. 연극으로 좋다. 아니면 왜냐면 연극 아니면 공연을 많이 하니까 공연로, 아니면 소극장, 이렇게 소극장 많으니까 소극장로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뭐 문화로 뭐 이런 거. 그쵸. 하면 너무 되겠다. 예술로.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대학로 예전에 잘라갖고 훈련원로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네. 그럼 또 대학로 일부를 잘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뭐 소극장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연극의 의미를 담은 그런 길로 하면은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딱 내리는 순간,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여기는 먼저
공연부로 가야지. 그러면 또 좋겠는데요. 그러면 새로울 좋아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종로 뭐 여러 역사 유적도 있지만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종로라고 하는 공간을 조금 더 생기 있게 어떻게 보면 즐기시는 방법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로에 관련된 최고에 관련된 문화 그리고 공연장에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실제로 배우님이 나와주시니까 너무 막 진짜 생동감 있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아, 그래요? 문제만 빼고. 좀 채점해야 되는 네네, 거죠? 주세요. 처참한데요? 네. 아니에요. 진짜요? 하나, 32점. 네? 네. 자,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박광일 작가님은 68점. 합해서 100점이네요. 우리 100점, 우리 100점. 역시 우리 100점짜리. 우리 100점. 역시 우리 100점짜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100점. 100점. 합해서 몇 점 받으셨어요? 저희 100점. 100점이요.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종로에 관련된 최초의 이야기들을 공연장과 엮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배우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종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종로의 지식인으로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왜 서울의 중심이 종로인지 왜 종로를 종로 1번가 뭐 종로 넘버원이라고 하는지 이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좀 진정한 종로의 배우로 거듭나시지 않았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작가님 68점짜리 박 작가님 어떠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급 1타의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는 종로 넘버원 1급 1타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질문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